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본부 3팀 조고경 마케터. 저는 이가라 마케터입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춥죠? 맞아요. 아침에. 눈도 오고 서울은 지금 저희가 원래 오프닝 텐션이 이렇지 않아요. 오늘 날씨가 조금 구리구리해서 저희도 이렇게 됐네요. 저희 손 흔들고 있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애견 용품 업종 마케팅입니다. 제가 애견이라고 쓰긴 했는데 그냥 오늘 반려동물 통틀어서 한번 해볼게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가람 씨는 반려동물 같이 생활하시나요? 네, 저는 강아지 2마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본가에 강아지 1마리. 너무 귀여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여워요. 혹시 이름이 뭔가요, 강아지? 소리입니다. 귀엽다. 제 사원증 뒤에 이렇게 해놨어요. 가람님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제 강아지 이름은 이제 땅콩이랑 뚱이인데 데리고 왔을 때 정말 땅콩만 해서 귀여워. 그럼 뚱이는 뚱뚱해서 네, 그런가요? 맞어요. 저희 팀에서 강아지 얘기 나오면 꼭 맞아요, 핸드폰으로 맞아요. 다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소리의 언니 그리고 저는 땅콩이와 뚱이 언니 누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관심 있는 쪽에 마케팅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도 뭐 저는 반려인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려 가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페코노미 시장도 점점 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 업종 마케팅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반려동물 마케팅이라고 해서 뭐 하나로만 퉁칠 수 없는 게 제품이랑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사료나 간식, 뭐 장난감, 뭐 강아지 샴푸 이런 거, 강아지 옷 입히는 거 이런 거를 다 통칭해서 뭐 상품 판매 마케팅이라고 하고 이제 또 반려동물을 위해서 카페가 있거나 이제 호텔, 애견 유치원, 병원, 미용실 같은 거는 이제 관련된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니까 서비스 마케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맞아요. 물건과 아니면 또 무상의 이런 서비스를 맞아요.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하는데 두 개 마케팅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리고 뭐, 네, 제품은 아무래도 이제 커머스다 보니까 그쪽 다른 업종에서 커머스 마케팅이랑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서비스는 아무래도 DB랑 유사하게 전개가 되는 특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견용품 마케팅이랑 사실 유아용품 마케팅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애기들 용품도 사실 쓰는 건 애기들인데 그거 사는 건 부모님들이잖아요. 근데 애견용품도 똑같잖아요. 이제 쓰는 건 이제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애기들이지만 뭐 사는 건 이제 반려인들이다 보니까 실제 사용자랑 구매자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려인의 구매욕을 조금 자극할 수 있고 근데 또 그와 동시에 이제 실제 사용자인 반려동물의 니즈를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하는 그 마케팅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마케팅하는 대상이 그거를 사용할 대상이 아니라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부모님? 부모님이나 반려인들이 맞아요. 그 사람들의 소구도 좀 그거 타겟을 해야 되는. 맞아요. 요즘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 아침부터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좀 저는 최근에 그 반려동물 업종 샴푸 쪽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소재를 여러 가지로 해봤어요. 강아지의 입장에서 한 소재도 있고 강아지한테 좋은 거 그리고 제품의 특징을 말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반려인들의 걱정을 좀 자극하는 그런 소재를 했는데 좀 마지막 소재가 좀 효율이 좋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좋은지 뭐 이런 거 걱정하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애기들 뭐 눈곱 낀다든지 뭐 피부염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자극해서 좀 문구로 쓰면은 저 약간 벌써부터 자극당했어요. 저희 강아지들도 피부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러니까요. 네. 그 뭐 강아지 발 계속 긁는 이유 왠지 아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조금 더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반려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요소라거나 가장 필요한 요소를 이렇게 담아낼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걱정을 유도하는 감성 소구도 있고, 그리고 사실 반려인은 같이 생활하셔서 아시겠지만 단순히 그냥 강아지, 뭐 고양이 이런 맞아요. 대상이 아니라 사실 저희 가족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 구성원의 일부인 이런 반려동물과 유대감을 좀 자극하는 감성적인 소구를 맞아요.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사용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느 정도 뭐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그러면은 좀 더 효율적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사실 반려동물 용품이 그렇게 객단가가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뭐 반려동물 집이라거나 이런 거는 좀 비쌀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조금 객단가가 높지도 않고 또 경쟁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으면 충성도가 높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또 반대로 조금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타사로 이탈이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좋은 재료를 넣거나 맞아요. 그런 걸로 만들다 보면은 좀 금액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실 소비자들은 바로 보고 구매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재료나 성분도 있지만 그 구매가 맞아요. 그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객단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때 좀 마케팅을 바짝 해가지고 좀 자사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런 상품에 대한 좀 인정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좀 마케팅을 더 느슨하게 진행해도 맞아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객단가가 너무 낮아도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너무 높아도 사실 부담스러운 게 맞아요. 사실이잖아요. 특히 조금 신생 브랜드의 경우에는 너무 저렴하면 아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나 또 너무 비싸면 뭔데 이렇게 비싸? 이런 느낌이 들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 중간을 찾는 게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조금 객단가가 비싸더라도 이렇게 지금 설이 다가왔으니까 이런 시즌에 맞춰가지고 할인 쿠폰을 사용하신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도 우리가 좋은 걸 많이 담았으니까 가격이 높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비싸서 항상 가격을 무조건 낮춰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비싼다고 한다면 왜 비싼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면은 분명히 전환도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DA에서 좀 클릭도가 높게 소재를 좀 구성을 하고 유입돼서 이제 상세 페이지에 왔을 때 그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최근에 아까 말했던 샴푸 업종이 조금 단가가 높은 편인데 성분이 아주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서 되게 좋은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신생 브랜드여가지고 인지도도 낮은 편이라 거기다 객단가가 높으니까 전환이 잘 발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상세 페이지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상세 페이지를 할 때도 물론 우리 다 천연 상품이고 뭐 어떻게 해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좋은지 그리고 이게 피부염이 그러면 다른 상품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풀어주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샴푸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피부에 닿는 거다 보니까 그 전후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약간 좀 강아지가 자주 긁었다거나 빨갛게 일어났다. 이런 사진이 있었는데 이걸 몇 달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좀 많이 나아졌다. 이런 좀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면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얘도 조금 객단가가 높고 좀 신생 브랜드라서 사실 많은 분들이 찾아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맞아. 근데 저도 이제 SNS에서 여러 가지 소재를 테스트해봤는데 또 이게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쪽으로 소구를 하고 싶어 하셔서 그쪽으로 가니까 오히려 좀 그쪽에도 소구가 있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단순한 강아지 집이 아니라 약간 좀 집에 잘 어울리는 거 있잖아요. 요새 맞아요. 또 미니멀리즘 유행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유입되고 또 전환도 일어나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디자인도 그만큼 중요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다 보니까 너무 좀 싸고 뭐 저렴한 맞아요. 것들을 사용하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맞아요. 이렇게 좀 프리미엄으로 하면은 그거에 맞는
적절하게 다 설정이나 광고 세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 광고 매체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좀 SNS 광고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배너 광고 많이 하고 검색 광고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리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신생 브랜드의 경우에는 조금 바이럴도 같이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후기 없으면 맞아요. 이게 되게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후기가 몇 개 없다 그러면은 사실 저 같아도 내가 쓰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우리 애기들이 쓰는 건데 막 모르겠어. 그러면 사실 좀 구매를 안 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 신생 업체 대표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바이럴 마케팅 좀 꾸준히 하시고 그렇게 조금 지면 확보하시고 인지도 높인 다음에 이제 후기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후기 이벤트를 해서 할인 쿠폰을라도 나눠주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후기를 쌓아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좀 이제 동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상품을 썼을 때 얘네가 어떤지 우리가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검증이 확실히 된 구매를 해야 되고 맞아요. 그 검증의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구매를 했을 때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사실에 입각해서 최대한 좀 바이럴을 해두면은 아무래도 없는 데보다는 맞아요. 구매 확신이 좀 더 들 것 같아요. 그리고 SNS 광고는 이제 소재가 제일 중요하긴 하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고 또 좀 성과 안 나온다 싶으면 바로바로 바꾸고 소재 싸움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어떤 뭐 반려인들의 뭐 걱정을 조금 해소시켜주는 소재라거나 뭐 고급스러움을 강조한다거나 프리미엄이니까 당신의 강아지한테 어울리는 프리미엄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 소고점을 여러 개 잡으셔서 거기를 좀 강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떤 소재가 좋다, 어떤 소재가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업종마다 다르고 맞아요. 그리고 업체마다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업체가 어떤 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지 어떤 게 강점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저희가 같이 소재 기획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집행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걸 더 좋아할지도 모르는 맞아요. 거니까 여러 가지로 빠르게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테스트가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타겟에게 어떤 형태의 소재가 적합한지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달 했는데 왜 안 팔리냐, 2달 했는데 왜 안 팔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좀 SNS 광고 소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상품에 따라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아지들 간식이다, 먹는 식품이다라고 하면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약간 아무래도 먹는 거다 보니까 뭐 성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것 같고 맞아요. 뭐 강아지들 치아가 안 좋다거나 하는 강아지들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맞아. 식감이라거나 뭐 치석 제거 이런 거 이런 맞아. 기능성이 있는 거라면은 그런 걸 좀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타겟팅 당하고 있는 광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치석 제거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칫솔질을 열심히 하는 건데 이거는 전혀 잘못하고 있었다. 뭐 반려인들의 99%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럼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그죠? 같아요. 타겟이 되더라고. 이게 보니까 뭐 이런 껌을 먹일 게 아니라 이런 성분이 들어간 껌을 먹여야 된다. 칫솔질을 뭐 한다고 해서 뭐 치아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 거라고 해서 저도 구매할 뻔했거든요. 이렇게 마케터들도 마케팅에 당한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찾아보고 있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 상품인지. 근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당신이 하고 있던 지금까지의 거를 버려라. 맞아. 이런 식으로. 너무 우리의 좋은 점만 강조하기보다는 맞아요. 당신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지? 내가 정말 맞아. 잘못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세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소재도 많이 봤어요. 강아지가 계속 발바닥을 긁는 이유, 맞아요. 발을 핥는 이유, 그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가 잘못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이런 상품을 사야 된다라고 맞아요.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좀 미안하니까 맞아. 좀 또 보게 되는 그런 것도 그래서 있어요.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강아지 집
집으로 얘기하면 소재를 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약간 프리미엄 그것도 있고 좀 얘가 천연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원목이라서. 그래서 사실 천연 소재면은 뭐 다치지 않을까, 너무 좀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해드리고 뭐 강아지들도 잘 들어간다. 저는 그 소재도 사용했었거든요. 우리 강아지가 산책을 왜 요즘 안 하나. 우리 강아지 산책 가자 소리에 반응 안 하는 이유. 이것도 약간 좀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맞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클릭 유도를 맞아요, 하는 한 가지 맞아요. 키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카피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독특하게 맞아. 사용하시면 단순히 이렇게 이미지만 보여주는 것보다 산책을 싫어한다? 강아지가? 이렇게 맞아. 되거든요. 저는 샴푸, 컨디셔너 이런 업종 진행했었는데 뭐 강아지 샴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집안의 향기가 달라졌다. 이런 거는 괜찮다. 사실 반려동물 포인트보다는 반려인에게 좀 맞아요, 맞춘 맞아요.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강아지들 피부염 절대 안 나을 수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소재도 써봤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해서 지금 당장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유도를 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사실 이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소재를 올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너무 자극적이면 반감을 살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맞아요. 살살 그 그쵸. 심리를 그쵸. 자극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사실 최근에 강아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강아지 케이크 만드는 데를 갔어요. 이거는 제가 팔로우하고 있던 그 케이크 업체인데 거기서 한번 들어가니까 계속 저를 타겟팅했는지 광고가 따라다니더라고요. 뭐 펫 케이크 디자이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타겟 돼가지고 수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배너 광고가 좀 어떤 걸까요? 배너 광고는 뭐 많이 그 제일 흔하게 생각하시는 건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는 GFA나 아니면 뭐 구글, GDN 그리고 또 네트워크 배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GFA 같은 거는 조금 단가가 있어서 신생 브랜드이신 분들이 활용하기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GDN이나 네트워크 배너 광고 이거는 사실 많은 곳에 노출을 한꺼번에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너 광고는 이렇게 전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인으로 들어오시는 것보다 아웃으로 이렇게 뿌리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좀 인지도가 부족하다 아니면은 좀 사람들한테 노출 많이 시키고 싶다 그래서 좀 유입 많이 늘리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배너 광고, 네트워크 배너 광고에서 활용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트워크 배너 광고라고 하면 뭐 모비온이나 뭐 ADN이나 이렇게 리타겟팅도 가능한 매체를 같이 활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런 애들이 좀 CPC가 고정 CPC라서 좀 저렴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GFA나 GDN은 CPC가 조금 높을 수도 있다. 근데 얘네들은 뭐 단가가 높아서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일정액 이상을 사용해야 광고 효과가 맞아요. 있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정말 소액을 사용해서 좀 알려보고 테스트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런 테스트 매체로는 저는 사실 GFA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어느 정도 좀 금액을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 정도까지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다 하시면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배너 광고 쪽으로 얘는 조금 소액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다 보니까 추천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고 GFA를 좀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한정된 금액을 뭐 30일에 쓰는 게 아니라 15일에 쓴다든지 좀 기간을 좀 줄여가지고 최대한 짧은 기간에 많이 노출을 시켜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뭐 연령대나 타겟별 이렇게 나눠서 성별 다 나눠서 그룹을 설정하거든요. GFA 세팅할 때. 그러면은 이 업체는 특정 타겟에게만 좀 전환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집행을 할 때 다른 성별은 아예 끈다든지 아니면 연령대 일부만 켜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소액으로 계속 장기간 진행을 하면은 이게 사실 노출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값을 저희가
유추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높은 금액을 좀 단기간에 태워 보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검색 광고는 뭐 크게 저희 제일 많이 쓰는 네이버, 뭐 구글, 카카오, 네. 구글 이 정도 있겠죠. 맞아요. 검색 광고라고 하면은 흔히 생각하는 뭐 네이버 기준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면 파워링크 그리고 쇼핑 검색 이렇게 가장 많이 하시고 이거 외에도 뭐 신제품 검색 광고 맞아요. 그리고 인지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브랜드 검색 광고 이렇게 크게 4개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워링크는 좀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저는 근데 사실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로 뭐 강아지 음식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죠? 없어요. 그래서 파워링크를 이런 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를 막 엄청 금액을 많이 들여서 1위에 무조건 올려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오히려 쇼핑 검색에서 조금 구매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 또 파워링크로는 어느 정도 그냥 우리 브랜드 인지도 높이는 수준 정도만 맞아요. 세팅을 해두시고 쇼핑 검색에 좀 더 투자를 하시는 게 만약에 100만 원이 있으면 뭐 파워링크 30만 원, 쇼핑 검색 70만 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제가 좀 재밌었던 게 저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맞아요. 말이죠. 근데 파워링크가 네이버 첫 화면에 뜨다 보니까 파워링크도 세팅을 해봤어요. 거기는 이제 고양이 관련 장난감, 집, 뭐 사료 이런 걸 파는 데인데 파워링크에도 좀 세팅을 원하셔서 해두고 쇼핑 검색에도 해뒀어요. 물론 쇼핑 검색에서도 쇼핑 검색에서 전화 성과가 더 많았는데 사료의 경우는 한 번 구매할 때 이게 객단가가 높다 보니까 파워링크에서 좀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로아스가 진짜 몇천 %까지 진짜? 나와서 역시 조금 제품이나 이런 맞아요. 거마다 그런 좀 다르네요. 거마다 차이가 그래서 있어요. 사실 아예 안 하시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지면을 노출시키는 거는 사실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아예 안 한다. 그쵸, 이거 전화 맞아요. 성과 안 나니까 다 빼달라 이렇다기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노출을 시키면 좀 인지도 상승 효과도 있고 이걸로도 팔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다 지면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뭐 쇼핑 검색 세팅할 때 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반려동물 업종이면? 반려동물 업종이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 집은 약간 그 강아지 집을 어떤 소재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게 세팅을 하고 그 강아지 종 있잖아요. 그래서 신기하게 맞아요. 뭐 그런 걸로 찾으시는 자기 맞아요. 강아지 어떤 종인지를 찾으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키워드에 잡혔다 하면은 아예 따로 빼서 그 그룹을 새로 만드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만들거나 또 대형견, 소형견, 중형견에 그치, 따라서도 맞아. 또 나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겠다, 강아지 집. 강아지 집이나 강아지 방석 같은 경우에는 크기 사이즈별로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를 또 그룹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뭔가 유입되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키워드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그룹을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성과가 또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세팅할 때 무조건 상품 특징으로만 나눈다기보다는 저희는 반려인이다 보니까 이걸 검색할 때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구매할 때 어떤 키워드로 검색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키워드 그룹도 좀 따로 빼두고 테스트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강아지 견종별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뭐 말티즈 집, 맞아요. 뭐 푸들 강아지 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사진이 마련되어 있으면 푸들 강아지 집이라고 검색한 사람들은 그 강아지 집에 푸들이 들어있는 썸네일을 맞아요. 사용하면 아무래도 클릭률도 높고 유입됐을 때 전환 가능성도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는 견종별로 다 나눠서 썸네일도 다 다르게 맞아요. 세팅해두는 편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썸네일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쇼핑 맞아요. 검색 광고는 만약에 내가 말티즈 집 이렇게 올려놨는데 썸네일에 강아지가 없거나 맞아. 아예 뭐 다른 종 엄청 막 큰 맞아요. 리트리버 같은 맞아요. 애들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나는 푸들집, 뭐 말티즈 집을 사고 싶었는데 왜 사진에 리트리버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률도 사실 떨어질 맞아요. 수 있고 바로 이제 들어가지 않으니까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그치. 좀 적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썸네일이나 뭐 그 노출용 제목 그런 거 설정도 굉장히 쇼핑 검색 광고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룹별로 또 정확한 특징을 기준으로 맞아요. 그룹을 나누고 거기서 어떤 이미지를 노출할 것인지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쇼핑 검색의 경우는 확장 소재 그 문구를 저희가 따로 쓸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검색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주황색 붉은 글씨로 위쪽에 뜨거든요. 예전이랑 좀 UI, UX가 좀 변경이 맞아요,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좀 주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인을 하면은 거기에 할인 내용을 넣고 맞아요. 또 뭐 하면은 무슨 내용을 넣고 이렇게 좀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바꿔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제품 검색 광고의 경우는 출시된 지 180 이내인가요? 맞아요. 6개월? 네. 6개월 안에 출시된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브랜드 검색 광고처럼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게 네이버 최상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검색 광고거든요. 이거는 사실 키워드 그룹마다 단가 차이가 크기 맞아요.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주일 단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어떤 키워드 가능하냐면 샴푸를 예로 들었을 때 뭐 강아지 샴푸 추천, 강아지 샴푸, 새로 나온 강아지 샴푸 이런 식으로 키워드 그룹이 몇십 개가 있어요. 맞아요. 그걸 검색했을 때 우리 상품을 네이버 상단에 띄워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또 약간 비슷한데 얘는 아예 브랜드 키워드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제품 검색 광고는 제품 쪽으로,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는 브랜드 쪽으로. 그래서 둘 다 최상단에 뜨는, 이렇게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뜨는 거라서 사실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은 위아래로 여러 브랜드들이 그쵸. 보이니까 비교가 한눈에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눈에 띄어야 한다는 그게 있으면 브랜드 검색 광고나 신제품 검색 광고는 그 구자를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비교가 안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목도도 오히려 높고 그 정확한 니즈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전환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은 것 같아요. 맞아. 저희가 이제 큰 예로 네이버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카카오나 구글도 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로 이렇게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바이럴 광고는 아까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리뷰나 맞아요. 이렇게 좀 신뢰도를 높이는 광고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뷰 건수가 작고 크고 이게 좀 차이가 좀 분명하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협찬, 뭐 제휴, 할인, 그리고 뭐 체험단, 그리고 뭐 카페 배포, 뭐 블로그, 체험단에 여기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는 언론 보도도 괜찮은 것 같은 게 뭐 샴푸나 음식 같은 경우 조금 특별한 성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또 노출을 시켜서 좀 신뢰도를 확보하고 정보 많이 노출시키고, 그리고 이런 데 노출 이제 바이럴을 하고 나서 이걸 또 소재로 활용을 하시거나 상세 페이지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2차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좀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맞아요. 언론 보도도 이제 좀 신빙성이라고 맞아요. 해야 되나요? 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자료 하나를 맞아요, 만드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고, 체험단은 아무래도 네이버에 딱 검색을 했을 때 뭐 브랜드 검색 광고, 파워링크, 쇼핑 검색 영역도 있지만 뷰탭이 맞아요. 좀 생각보다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지면도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상단에 위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지면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강아지 샴푸를 검색했을 때 우리 상품이 블로그 후기나 카페 후기에 바로바로 뜨면은 이거 진짜 실제로 구매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구매로도 이어질 것 맞아요.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직접 뭐 그 강아지들 밥 주는 거를 직접 볼 수 있다거나 그런 맞아. 거는 또 사실 뭐 상세 페이지나 홈페이지에서 보여줄 수 없는 정보도 다 많이 담고 있거든요. 뭐 맞아요. 진짜 사료를 이렇게 손에 담아서 접사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떤 느낌인지 다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뭐 협찬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뭐 엄청 유튜브로 예를 들자면 구독자 수가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검색했을 때 뭐 몇만이나 어느 정도 최소치로 확인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맞아요. 좀 다양하게 여러 건수를 좀 뿌려두면은 이거 진짜 이렇게 사용하고 좋구나라고 해서 좀 구매도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인지도가 낮은 신생 브랜드의 경우에는 협찬 광고를 좀 똑똑하게 활용하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 협찬이나 제휴 같은 경우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이미지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 되게 신뢰도 있는 느낌의 사람이라면 그 이미지를 또 가져갈 수도 있고, 또 강아지나 고양이를 직접 키우는 인플루언서라면 그 사람들의 또 반려인들이 그 사람한테 가는 이미지가 또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도 이 사람이 쓰면 믿을만하다 이런 식으로 또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막 협찬 제휴 이런 거 좀 너무 유명한 사람들한테만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요새는 또 인플루언서도 좀 팔로워 적어도 많이 보시는 경우 많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제 집행했던 광고주 경험 이야기도 녹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30분이 지나서 실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 읽어드리면서 궁금하신 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는 동안 오늘 얘기했던 것 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애견용품 마케팅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뛰어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국내 반려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펫코노미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대한 마케팅이 현재도 활발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크게 좀 제품이랑 서비스로 나눠서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가람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아용품 업종과 마케팅이 유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구매자랑 사용자가 좀 다르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니즈를 모두 충족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유대감을 자극하는 감성 소구나 객단가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뭐 단가가 높다라고 구매에 대해서 좀 정당성을 부여하자면 상세 페이지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아까 상세 페이지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좀 비포 앤 애프터 이미지가 있으면 어떨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체는 크게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SNS 광고. 이건 아무래도 소재의 싸움이기 때문에 소재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즉각적으로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게 반려동물 업종이라고 해도 진행하는 상품에 따라서 좀 소재가 좀 차이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집행했던 이야기도 드렸고, 그리고 이 뒤에부터 한번 바람님이 좀 해보실까요? 그 뒤로는 저희가 이제 배너 광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네이버 GFA나 구글의 GDN, 또 네트워크 배너 광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좀 내가 여유롭다, 많은 비용을 한 번에 투자해서 조금 노출도를 높이고 싶다 하시면 이제 GFA를 조금 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조금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를 알리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뭐 GDN이나 네트워크 배너 광고 좀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 광고는 크게 네이버, 카카오, 구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네이버 다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일단 네이버 위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파워링크, 쇼핑 검색, 신제품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워링크는 아무리 조금 너무 많은 업체가 입점해 있고 좀 유입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전환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일단은 노출을 시켜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 쇼핑 검색 광고는 이제 각각의 그 소재 소구점이나 썸네일, 거기에 맞는 썸네일을 설정하시는 게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제품 검색 광고랑 브랜드 검색 광고는 지면 제일 상단에 검색했을 때 제일 상단에 있는 지면을 구매해서 노출시키는 거라서 이제 다른 업체와의 경쟁도 적고 이제 그 비교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업체만 홍보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주목도도 높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브랜딩이 되어 있다면 브랜드 검색 광고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이럴 광고도 리뷰 이런 게 쌓여 있으면은 좀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으니까 특히 신성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 또 협찬이나 제휴, 인플루언서 협찬이나 제휴도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언론 보도는 어느 정도 좀 특이한, 우리가 다른 곳과 좀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다면 여기서 이제 공신력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좋으시고, 또 언론 보도가 된 거를 다시 상세 페이지나 또 다른 소재에 녹여낼 수 있어서 2차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왜 애견용품 업종 마케팅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매체 같은 것도 이제 저희 실제 경험 이야기하면서 같이 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거 끝나고 하고 이거 끝나도 저희 채널에서 영상 맞아요, 시청하실 맞아요. 수 있으니까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달아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